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살리기 신문고 진행해놨는데 오늘 또 자랑스럽게 꽃다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용산 화산경마장이 1500일 이상이 없어버려요.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12월 31일 날 폐쇄하기로 마사회와 현지 주민과 우리 일지위원회가 협약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용산 주민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일지위원회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늦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마사회 이용호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애써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산경마장 폐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주민 대표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용산 화산 도박장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 김경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연구 학부모 대표 정방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동아 전 용산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해영 공동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화산경마장 책임위원은 김영권 유은혜 의원이십니다. 오늘 김영권 의원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2013년도 5월 1일 날 학교 앞 화산경마 도박장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곧바로 우리 당의 우원식, 김기식, 유은혜, 장하나 의원 등이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김광진, 진영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달에 주민대책위가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2016년도 7월 달에 성심여중고 1천여 명이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농해수위와 교문위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화산경마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사회에 대한 융단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을지로 민생본부 주민대책위가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을지로위원회와 마사회 간의 협상을 거쳐서 드디어 2017년도 8월 27일 날 폐쇄 협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1561일간의 농성이 진행되었고,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간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촛불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애써왔던 용산대책위 김경식 공동대표님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화산경마장 공동대표 용산구 의원 김경식입니다. 용산 화산경마장 폐쇄는 주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쇄 결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을지로위원회 이하경 의원님, 그리고 우원식 대표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김태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너무 많으시네요. 일일이 호명은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주민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도가 되어 교육 환경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결과를 우리가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우리 의원님들 우리 정의를 위해서 울부짖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여중 학부모 대표이신 정방 대표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여중 학부모 대표였는데 지금은 성심여고의 고3 학부모입니다. 사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5년 동안 일반 학부모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이렇게 도박을 사행 산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폐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 그 마사회와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직원이 저희 가장 열심히 해주셨던 여기 지금 같이 오신 용산구 의원님을 권영화 의원님을 고소를 해서 지금 3년째 저희가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앞장서 주셨던 정치인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계속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법률을 좀 개정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답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입법한 프로 굉장히 많은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산 같은 일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국회에서 꼭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애써주셨던 국회의원님, 더군다나 또 많이 애써주셨던 보좌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애써주신 보좌관님들께도 저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곧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장장 5년 동안 긴 투쟁이 있었습니다. 유종의 일을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요즘 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작은 성과가 결코 작지 않고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들을 위한 또 다른 행진을 준비하면서 오늘 꽃다리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3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제6차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대한민국에게 대륙으로 향해 가는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핵 무기는 백해 무익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대응 핵 무장론은 우리 스스로가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해 주는 꿀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의 산물인 것입니다. 지난날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 대 핵, 강 대 강 같은 접근 방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핵 대 핵 대치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다시 읽겠습니다. 야당의 핵 대 핵 대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어려운 안보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진정한 협치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면서 힘을 합쳐 우리 앞에 닥친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새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야당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 기조들이 누적된 위기를 초래한 만큼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던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부가 제대로 지금의 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바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은 국정농단으로 많은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서 정기국회를 협치의 국회, 상생의 국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했으므로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도 역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개혁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 보수와는 다른 성찰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시급한 안보 대응 해법 논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복지재정특위 구성 제안 역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설의 대부분이 임기 시작 4개월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대를 접겠다며 생산적 견제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 비판 일변도인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안보 강화를 위해 복지 확대가 급하지 않다는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는 교환할 수 있거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든든한 복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응당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폐청산을 민주주의 탄압의 도구였던 종북 프레임과 동일시한 부분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적폐청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만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미중의 안보 위기에 불법 혐의 의혹이 있는 방송사 사장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 상식과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호영 대표의 연설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강한 보수의 성찰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5일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던 집배원 한 분이 분신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13분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76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1,103시간이 많으며 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756시간이나 많습니다. 매일같이 배달해야 하는 우표는 1000여 통이 넘고 토요일 택배 업무를 시행하면서 주 5일이었던 노동시간은 주 6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에서 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집배원들의 실상입니다. 연이은 집배원 사망 뒤에는 살인적 중노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집배원 분들을 포함해서 버스기사 등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총 16개 업종에 대해 최대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다른 사항과 엮어서 반대를 거듭하고 있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이분들을 쉼표 없는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구해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 증원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인 상시계약 집배원과 무기계약직 택배원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 민생 상황실 현장 방문으로부터 지금까지 집배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관련법 처리와 증원 및 처우 개선 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회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법원에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참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같은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 재직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가져왔습니다. 법원을 떠나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듯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그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실형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무려 48개 팀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 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그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원칙, 고통평등 직접비밀, 자유 선거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그럴 만한 규모와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 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그래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거를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그러면 컴퓨터를 지우고 컴퓨터를 인멸하는 증거인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 혹은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또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멸의 대상되는 그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겁니다.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온 국민이 절절 끓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의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들에 대한 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그럼으로써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혹은 신상 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법리도 아니고 이것은 상식도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원이 있습니다. 전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 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에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현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세훈은 빨갱이 사항꾼이었습니다. 원세훈은 민주당 및 야당을 사찰하고 무고한 시민, 지식인과 예술가, 시민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원세훈은 권력을 찬탈하고 불의한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선 개입, 공작 정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시의 해였고 나치의 개별수였습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익은 한쪽 날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그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파의 근본은 민족주의이고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제 적폐 청산을 반대하고 친일을 합리화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란 타인 자유를 억압하고 저열한 탐욕을 뿐입니다. 부패를 이겨내는 건강한 윤리의 의식과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더욱이 정치가로서의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오로지 반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공마저도 진정한 반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은 오로지 빨갱이 공작과 정치 공작뿐이었습니다. 이제 원세훈은
치웁시다. 그 배후에 군립해 국정을 농단했던 헌정주의의 원점, 그 사령탑인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낡은 정치 공작의 보수, 빨갱이 사냥의 우익, 방종과 탐욕, 무능한 우파가 죽어야만 진정한 보수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호남 물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다소 방만했던 SOC 예산을 줄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복지 등의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 예산의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은 늘리면서 호남의 SOC 예산만 줄인 듯이 말하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태적 태도입니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 없이 약속한 사정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미뤄졌던 호남 민심이 왜 자신들을 떠났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안보 위기에 맞서 정치인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당리당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남의 실망을 보면서 민주당도 더 긴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등을 돌리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본거지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참패하고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총선에서 일당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호남의 참패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호남특위도 만들었습니다. 대선 때에도 호남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대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총리를 포함한 많은 자리에 호남 인재를 중용했습니다. 이제는 인사차별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가 과연 진정으로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호남 의석은 초라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의 당의 사활을 걸 것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 공격은 전쟁의 서막입니다. 현재 우리 당에는 TK 특위와 호남 특위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특위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지 확대도 중요하고 호남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호남 특위를 더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보다 더 먼저 달려가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